너 시사회의 여왕이라고 불리잖아. 요즘은 너 시간 안 되면 제작 발표를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잘못된 소문인데 제가 정정을 안 할 뿐이에요. 그냥 2000년, 2001년, 2002년 그걸로 연예대상까지 간 거죠. 그쵸? 나는 사실은 좀 끊겼었지. 나는 이제 공부하러 가느라고 그때로 무섭게 오빠가 피었지. 못 봤구나. 그때를 못 봤어. 그때 이후로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못 보시면 그 오빠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나는 꿈을 어떻게 이뤄야 되나? 미국 가야겠다. 가정 형편은 그때 이제 여의치 않았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편지를 써서 그 아빠 구두 속에 넣어놨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책상 위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여는 순간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편지를 쓰다가 우셨나 봐요. 이게 우글쭈글해져 있는 거예요, 편지가. 우글쭈글해 있는데, 아이고 오빠 이게 우글쭈글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속상했던 게 사실 저는 이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요정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뿅! 뿅! 소리 넣어줄 거지. 요정 식탁 또 이렇게 지금 사실 밖에 보면 정원을 막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정원을 정리할 시기가 온 거죠. 정원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쌓여있던 낙엽도 좀 청소를 해야 되고 우리 이 봄을 맞이할 때 그렇게 켜켜이 쌓아놓은 낙엽을 좀 벗고 새순을 띄울 때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봄 특집, 뭐 우리 제작진은 지금 모릅니다. 봄 특집이었어? 라고 생각할 테죠. 그치?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 어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석이 힘을 발하는, 왜 클래식이 중요한지를 알 것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박경림 씨 모셨고요. 예, 뭐 제2의 도약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저는 아주 이 친구를 데뷔 때서부터 봐왔던 친구라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이야기서부터 하면 아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야기의 자양분을 얻어서 또 한 주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는 얘기 생각나게끔 제가 오늘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3가지인데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할 건 김부각 연어알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냉이를 왕창 먹어보고 싶어 라고 해서 냉이 퀴쉬를 만들어 볼 거고요.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평가가 있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세 번째는 옥돔 오븐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참 생선 소비하기 좋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옥돔을 보니까 다 거기서 정리해 주셔서 그냥 오븐에만 넣게 되면 되는데 그럴 때 뭐뭐 가니쉬로 들어가면 좋을지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음식 준비할게요. 들어왔다. 누가 왔어? 누가 왔어? 왔어? 앉아, 기다려. 경림아! 헤드만. 들어와. 아니야. 너 괜찮아? 얘 슬개골 괜찮아요? 얘 괜찮아. 괜찮아요. 너 그럼 어떻게 그런 건 알아? 저도 강아지. 너도 키워. 아우 정말 멋지게. 오빠. 미안해요. 내가 헤드맨한테. 이거 진짜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좀 부끄럽지? 너무 멋져요. 바에서 뭐 이렇게 만난 느낌. 이거 진짜 그거. 아이고, 뭐 이런 걸. 스태프분들 나눠 드시라고. 역시 다르구나. 애가 달라. 들어와. 좋네 오빠. 헤드맨 가자. 경림아 얼마만이야? 오빠. 아니 우리 사실은 얼마 전에 봤었지? 그 잠깐 지나갔던 그치. 거죠. 그 시사회. 맞아. 앉으세요. 이건 뭐야? 그 오빠 참기름. 오빠 역시 요리 지금 하시니까. 이거 뭐가 특별한 참기름 같은데? 이거 저기 배우 최진혁 씨 어머니가 직접 짜서 좀 보내주셨어요. 지인들과 나눠 먹으라고. 근데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먹으면 딴 거 못 먹어요. 그래? 그게 이제 요거를 요거 했다고 이렇게 같이. 깨볶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빠 깨볶으시라고. 그리고 이건 제가 사진을 찾았어요. 오빠랑 같이 찍은 거를. 앵글이 흔들려서 오빠가 너무 잘생기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제가 역시 야 역시 흔들려야 돼 오빠. 이게
그냥 오질 않지 경님이. 아니요. 야 대박이다. 너도 흔들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얼굴이야. 우리 어렸다. 이건 또 언제 쪽이야? 저 FM 인기가요 할 때니까 오빠 베이시스 활동할 때니까 99년 99년. 나 이거 유학 갔다 와서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오빠 딱 지식인 스타일일 때. 그때 유학 갔다 야 진짜 잘하지. 야 진짜 잘하지. 얘 너무 웃긴 게 얘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 지금은 예능인이신데 그때 지식인일 때. 그때 귀한 사진이 오빠. 야 진짜 귀하다. 이건 나 가질게. 오빠 드리려고 갖고 야 왔어. 너한테 이런 게 있구나. 라디오 끝나고 나면 라디오 때 게스트분들이랑 찍었던 사진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말이 맞구나. 네가 집 옆에 자료 보관소 같은 게 제가 있다고. 뭐 어떤 소문이든 피하지 않아요. 그냥 다. 야, 다 받네, 다 받아. 야, 앉아주세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야, 너무 바쁜데 내가 오빠가 오라 아니, 그래놓고. 오빠, 아니요. 오빠한테 오빠가 전화 주셔갖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반갑고. 나는 사실 조금 얘 너무 바쁜데 내가 또 아니요. 진짜 내가 직접 섭외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연락 주셔서 그래서 막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급하지 않은 상황인가 그랬더니 봤더니 제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연락이 없었는지. 너 술은 마시니? 술을 못해요, 오빠 저. 그치? 네. 뭐죠? 매실 있어. 매실 너무 좋죠. 아이고. 이거는 좀 오래된 매실인데 17년산 뭐 그런 거예요? 약간 그렇게. 오.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경님 막 그래서 널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농담에 농담. 오빠가 진짜 직접 전화 주셔갖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미 제니는 한 1월 달에 나오기로 돼 있었지. 아. 보면 내가 할게. 네. 넌 가만히 있어. 너 오늘 손님이야. 버릇이 돼가지고. 하도 옛날에 알바하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누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걸 버려야 되는데 계속. 야 오늘은 너 게스트야. 그러니까 오빠 제가 마음껏 누릴게요. 늘 진행만 하다 보니까. 그거 알지. 제가 오죽하면 나라가 나라가 장나라 씨. 나라가 이제 본인 결혼식 앞둔데 언니가 늘 사회 보니까 본인 결혼만큼은 좀 편하게 하객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내가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그래. 하객으로 많이 축하해줄게 그랬는데 사회자가 전날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전날 밤에 언니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진짜 언니는 하객으로만 보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언니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래갖고 내가 진행할 살짝 그래서 이제 가서 사회 봤죠. 내가 왜 같이 보고 싶었냐? 아니다. 나만 할게. 아니 그래도 뭐 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빠? 그래. 네. 내가 경림이를 그 제작 발표회 때 우리 거 예능 제작 발표한다고 한 날 저기와 같이 하는 날이었어. 그게. 맞아요. 생각나니? 네. 그래서 그때 나는 너를 진짜 오랜만에 본 거였어. 맞아요. 우리 진짜 몇 년이 뭐야, 그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 파리에 갔을 때 그때 잠깐 봤었지. 오빠네 집에 오빠가 초대해줘갖고 그래. 그때도 오빠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그때 거기서 보고 그때만 이제 유학생 얘기하고 막 잠깐 그랬었고 그러고 나서 한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하는 맞아요. 걸 봤는데 그때 내가 지나가면서 네가 이렇게 너무 잘 살아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했던 것 같아. 맞아요. 이게 너무 고마운 일이다 뭐 이랬던 얘기 생각나니? 맞아요. 기억나요, 오빠.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요정 스타께 꼭 한번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때요. 그때 근데 왜 이제야 연락을? 되게 오래 쿠팡 플레이 저기였잖아요. 오빠 다 기억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사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보기 너무 좋다라는 좋았어요, 생각을 진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옛 친구, 옛 전으로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진짜로. 그냥 약간 되게 뭉클하고 되게 기분 좋은 거 있잖아. 그러면서 경림이를 한번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아이고. 거고 그 동안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면서 별밤이 딱 생각나더라고. 맞아요, 오빠.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왔어. 맞아요, 교복 입고. 맞아요, 오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이렇게 깔끔하고 가장 그 격식 있는 옷이 교복이었기 때문에 옷을 차려입은 느낌이 들어서. 예. 우리 때 별밤은 토요일 벌아, 주말 벌아를 능가했었어. 능가했죠. 그때 공개 방송이며 뭐. 맞아. 난 아직도 라디오 공개 방송 나갔을 때 그 함성들을 잊을 수가 없어. 딴 함성도 있는데 그 라디오 공개 방송만의 그 함성은 다르거든, 색깔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 수 있냐.
좋아해 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TV로 넘어가면서 와 되게 다른 약간 가족의식 같은 것도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것들도 많지만 그때는 진짜 집중해서 무조건 듣고 무조건 보던 시대여서 이 내적 친밀감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와 있으면서 웃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했던 시절인 것 같아. 그리고 거기를 한 번 올려면 정말 하루 종일을 다 포기하고 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랬을 때 얘가 교복을 입고 거길 나타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한 거죠. 우리는 못해. 막 시켜서 그걸 못하는데 기억하세요? 그게 다 기억나지. 우리는 그때가 제일 많이 기억나고 사실은 왜냐면 방송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음악만 하는 팀들은 그때 TV를 안 했었어요. 근데 얘가 너무나도 거기서 떨지도 않고 우리는 막 바들바들 떨었거든. 문세영 앞에서 막 바들바들 떨고 막 웃기만 해. 뭐라고 얘기를 좀 하라. 우리 매니저가 옛날에 알고 얘기를 해 웃지만 말고 그래서 근데 얘가 그 조사에서 그 2시의 데이트였어요. 그거는 네. 대학 입학하기 바로 직전부터 시작했던 뭐 그는 누구인가. 맞아. 네, 그게 2시의 데이트. 롤이 되게 희한했던 게 작가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에 얘가 맞아. 되게 많이 했었어. 월등히 잘해 우리보다. 우린 웃기만 하면 얘는 따박따박 잘해서 쟤는 누구야 라고 다들 그랬었어. 기억나. 아, 그런 기억 너무 좋네요. 근데 맨날 교복이었어. 근데 왜 그렇게 다 교복이었어? 그러니까 다들 교복을 입어야 저를 또 기억해 주시기도 했고 옷 살 돈이 그땐 좀 없기도 했고. 네. 그러면 너는 이렇게 좀 여유롭게 막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쵸. 이런 얘기 또 처음 해본다. 그때는 되게 어렵게 네, 어려웠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부모님이 제가 어떤 꿈을 꾸던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어릴 때부터 바빴어요. 진짜 꿈을 너무 이루고 싶어가지고 공사 다 망했어요. 저 진짜 MC가 꿈이니까 어떻게든 이루고 싶은데 뭐 기회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브로셔 같은 거 한 장 이렇게 펴는 거 A4 용지로 만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뭐 체육대회 사회 뭐 이런 거 다 적어요. 주변 학교에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학생에서 이제 입질이 와요, 연락이. 에? 여기 얼마냐? 그럼 내가 5만 원은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5만 원은 무리다. 2만 원. 그럼 내가 그러면 3만 원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3만 원씩 받고 진행하고 그랬죠. 왜 그렇게 모든 작가들이 널 원했니? 아유, 너무 감사하죠. 너무 왜냐면 잘했지. 근데 네가 너무 제가 나와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잘 배운 게 그는 누구인가를 저보고 직접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제가 쓰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렇게 검사 받는 거죠. 그럼 좀 긴데? 요거는 위트가 좀 부족한데? 이거를 정말 몇 달간 같이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7층에는 라디오 부스가 있지만 10층에는 도서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MBC 예전에 여의도 MBC 10층에 자료실. 거기에 이제 그 테이블이 있고 자료실이 10년씩의 자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정재영 그는 누구인가를 하려면 정재영 씨에 대해서 10년치 자료를 뽑아서 난 그때가 우리가 무슨 컴퓨터가 있었을 때가 아니거든. 그걸 다 어디서 구했나 그 싶었거든. 자료실이요. 거기 신문 자료, 잡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서적이랑 그거 찾아갖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제가 그때 되게 많이 확 좀 이렇게 쓰는 것도 배우고 말하는 것도 배우고 그랬던 거. 무슨 말을 배워? 넌 그때도 너무 대단했었다. 말을 아니에요. 난 깜짝 놀랐어. 아니 제가 우리보다 훨씬 말을 잘해. 아니, 오빠는 대신에 아티스트잖아요. 야 일단 먹자. 야. 네, 그러니까 아니,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김부각 연어알. 맛있겠다, 진짜. 이걸 그냥 살짝 혹시 이거 오빠가 창조한 거죠? 몰라 이렇게 하면 먹을 거 맛있을 것 같아. 원래 따로 먹는 건데 이걸 이렇게. 와사비를 살짝 묻혀도 돼. 맞아. 그래서 그 2시에 데이트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의도를 가장 잘 알았던 MC인 거잖아. 너무 감사하게도 그럴 기회가 있었던 거죠. 진짜로 사실은 저는 출입증을 하나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기쁘고 MBC 그 어렵다는 오빠. 방송국 출입증. 왜냐면 코너직인데 제가 매일 와야 가서 되니까. 자료 조사를 해야 되니까 출입증을 봤는데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저는 어디에 소속되지 않았으니까 누가 몇 시에 나라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너무 방송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정했어요. 아침 9시 출근, 밤 10시 퇴근. 그게 너무 좋아서 가는 게.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그래서 막내 작가였네. 그래. 그 이제 가요. 근데 이제 그 라디오 팀이 4시에 교체가 돼요. 맞지. 네, 교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시에 출근해서 PD실, 작가실을 한 번씩 돌아요.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저 지금 2시에 데이트에서 목요일 코너 그는 누구인가 맡고 있고요. 저는 지금 출근했고 10시에 퇴근합니다. 이걸 인사하고 또 작가실로 가서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매일 하죠.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는 팀이 바뀌니까 또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저 지금 2시에 데이트에서 코너를 맡고 있고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또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더니 다 이제 제가 몇 시에 나오고 몇 시에 들어가고를 알고 있고 저는 10층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거를 항상 말을 해요. 나 좀 찾아달라. 근데 이제 별 반응이 없고 계속 그 2시에 데이트만 하다가 폭설이 오거나 폭우가 오는 날이면 저한테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폭설이 와갖고 출연진들이 늦어요. 그러면 그때 진짜 다 오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할 때 항상 라디오를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FM, AM을 돌아가면서. 왜냐면 언젠가 나도 나갈 수 있으니까 항상 듣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날 기회가 딱 생겼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무슨 코너인지를 제가 다 알고 있게 된 거예요. 매일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제 가서 또 하고 그날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또 몇 달 정도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라디오 고정을 그 다음 개편에 좀 많이 들어가게 됐죠. 진짜. 사실 제가 목소리가 당시에 워낙 허스키하니까 섹시했지. 오빠. 너 같은 소리가 어딨니? 그러니까 오빠. 역시 오빠는 이 시각이 다른 것 같아. 역시. 그래서 정재영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목소리로 DJ 못한다라는 게 거의 중론이었는데 제가 DJ를 했고 너무 감사했죠. 제가 그걸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다른 프로를 맡게 되고 문세 오빠가 하던 또 2시에 데이트를 또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나는 사실은 좀 끊겼었지. 나는 이제 공부하러 가느라고. 맞아요. 근데 네가 그때 이제 정말 피었어. 그때로 무섭게 오빠가 피었지. 못 봤구나. 그때를 못 봤어. 그때 이후로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못 보시면 그 오빠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난 그리고 나서 넌 유해했을 때 봤으니까 그 사이가 사실은 없는 건데 너는 그때 귀한 걸 놓쳤네. 귀한 걸. 참 잘 나갈 때 못 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가 가져온 어떤 루틴, 어떤 방송을 대하는 그렇게 조사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사실은 모든 너 시사회의 여왕이라고 불리잖아. 영화 제작 보고회를 많이 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다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야. 아무래도 이제 공식 석상이고. 공식 네. 석상인데 영화사 내에서는 이제 기술 시사 한 번 정도 하고 나오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편집돼 있을 거고 또 어떤 영화사는 내부 평가가 지금 너무 안 좋을 거고 뭐 블라인드 테스트나 그다음에 배급사와 이 실갱이가 보통이 아닐 거고 이 앞자리까지 나오는 이 길이 너무너무 험난해. 그러니까 배우마다 다 기분이 다를 거고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활자화되는지. 그렇죠. 기사화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또 그걸 알 거고. 근데 그 자리를 얘가 이렇게 정말 이 벽이 없어지는 거야. 물론 거리감은 있어. 근데 그 거리감을 유지한 채 그 자리를 너무 잘 소개한다고 할까?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였어? 이제 영화의 제작 보고회나 제작 발표가 막 그렇게 보편화됐을 때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이 낳고 민준이 낳고 애가 있었니? 오빠 애가 있어. 어머 저 약간 오빠 싱글로 보여요? 아니 우리 애가 언제? 아니 올해 들은 결혼을 얘기 해서 가자. 아니 저 오빠 그때 결혼한 지 결혼을 오래. 한다고 그랬나? 네 결혼을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었나? 했어요. 그래? 네. 애가 올해 고등학생이에요 오빠. 내가 이때 봤는데 네 아들 나이에 본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맞아요 오빠. 네. 대박. 하여튼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때 이제 뭐 아이를 낳아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이제 막 저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딱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라는 이나영, 김지석 주연의 영화 쇼케이스 형식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박경림 씨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섭외가 왔어요. 너무 좋죠. 저는 그리고 오빠도 그러시겠지만 저 영화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차피 진행하는 건 똑같으니까 너무 재밌겠다 해서 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냥 또 다른 제가 이제 하던 일 좀 하고 그러다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또 영화 이번에 제작 보고에 진행이 온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기자분들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고 너무 좋다. 그래서 그 3개월 뒤에 또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있다가 또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진행을 한다라는 걸 이제 영화 관계자분들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연락이 오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영화 안에서 이렇게 오픈된 형태로 이걸 진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괜찮거든. 왜냐면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긴 기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루 딱 알리기 좋은 형태로 지금 그쵸? 이게 가는 거잖아. 영화에 대해서 네. 예전에는 그러셨대요. 진짜 기자분들을 다 모셔서 영화를 보여주고 옛날에 그랬어. 영화를 보여주고 거기서 이야기 나누고 맞아. 편하게 라운드 맞아, 인터뷰처럼 맞아. 그러다가 이게 조금 변해서 약간 격식 있게 기자분들 초대해갖고 기자회견처럼 그렇지. 또 하고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맞아, 변하다가 맞아. 이제 제작 보고의 형식이 됐는데 아무래도 긴장하시죠. 왜냐면 이 영화를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공식 석상이고 맞지. 오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른 입장들이 있고 중요한 건 이 작품을 벌써 몇 년 전부터 모여갖고 다 이 작품 잘 되게 하려고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너는 지금 네가 얘기하면서도 내가 뭘 먹어보려고 하는지도 대충 알지. 막 거기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니? 근데 제 앞에서는 안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데서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싸움을 본 적 그럴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 제가 모르지만 촬영을 하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을 그치. 수 있죠. 그러면 지치고 힘들 수는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제가 잘한다. 그거를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안 보여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날 이제 딱 저를 보면 다 그냥 반갑게 해주시고 제가 그리고 전 영화를 다 미리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분들이 그 전작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고 어떤 노력을 했고 뭐 어떤 변신이 있고 이제 아니까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대기실에서 많이 해요. 넌 다 보고 가는 거야? 네, 다 보고 이번에 진짜 그 눈빛이 처음 보는 눈빛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막 하고 그럼 눈빛 얘기 말고도 사실 이거 잘 되겠다 망했다도 좀 느껴질 거 아니야? 제가 그거를 다 맞췄더라면 제 인생부터 좀 오빠 제가 뭐 누구 잘 되고 안 되고를 제가 알았더라면 어머니 한답이었다. 아니 그럼 제가 막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이런 박학다식하지도 않고 근데 보면 너 영어 공부했잖아. 그게 영화 공부라기보다 필름 액팅 스쿨을 아카데미. 다녔죠. 그렇지. 액팅 스쿨. 그러니까 연기 보이지. 그러니까, 메소드 좀 하는구나 뭐 이때 리액션이 좋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영화 관계자분들도 저한테 맨날 에이 경림 씨는 맨날 좋다고만 해 라고 이렇게 약간 볼멘 소리를 하시는 게 저는 보면 사실 다 재밌어요. 사업가다. 진짜 보면 지금 메소드 연기하는데. 어떻게 너무 재밌는데? 근데 진짜 좀 다른 면으로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배우와 밀접해서 오히려 네가 소개할 사람들이 영화보다는 배우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 자체를 제가 뭐 특별히 나는 이런 장르를 좋아하고 이런 장르는 싫어하고가 별로 없어요. 지금 네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이렇게 너무 흥미롭게 봐주는 시선 때문인지 모든 배우들과의 어떤 뭐 라뽀, 하뽀 뭐 이런 게 생겨서 사람들이 믿고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중요한 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어요. 어떤 작품이든. 네가 특히 네가 소개하는 그러면서 그 작품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작품 보고 찾아보고 그분들이 인터뷰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진짜 다 있어요. 그 자료 조사가 어느 정도야? 그 나오는 제가 사람이 뭐 자료 조사를 정말 너 미친 듯이 공부한다는 얘기는 들었어. 아니 그래서 안국진 감독 그 댓글 게임 댓글 기대
댓글 부대, 댓글 게임. 오징어 게임으로 좋아요. 그 다음은 댓글 게임으로 해석이 되죠. 댓글 부대 안국진 감독님. 안국진 네, 감독님. 옛날에 사연 보내셨던 거. 저 그걸 별거 어떻게 아니에요. 기억했어? 그분이 최종 우승인 거예요. 그냥 그분이 주장원이나 월장원이었으면 기억을 못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분이 극작에 재주가 워낙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군대 계실 때인가 제대하시군가 그래서 이걸 내가 계속 이 길로 갈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때 보내셨는데 저희에서 최종 우승을 하시고 제가 그랬대요. 꼭 글 쓰셔라. 근데 그 말 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이름은 기억이 나도. 근데 너무 그럴만하지 뭐. 근데 그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안국진 감독님이 그때 우승을 하고 꼭 좋은 작가가 되어달라고 했던 말이 그때 되게 힘이 돼서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말만 한 거지만 그 선택은 포기하지 않은 선택은 그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 다음에 그런 인연이 돼서 작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사람의 영화에 네가 제작 보고를 약간 뭉클했을 것 같아. 너는 약간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그 저는 사람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뭉클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뭉클보다는 진짜 이렇게 멋지게 좋은 감독님이 댓글 부대 잘 됐잖아요. 예, 좋은 감독님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내가 느끼지 못한 걸 남이 이렇게 바라봐 줄 때 더 단단해지는 것들이 있잖아. 맞아요, 가끔. 오빠. 예. 이 치즈 한 번만 먹어봐줘. 이게 치즈였어요? 어. 제가 사과인 줄 알고 있었어요. 모양이. 아니 누가 봐도 약간 사과처럼 생겨요, 그죠? 야 무처럼 보이지 않았어. 아니다. 문 아닌데 오빠 너무 맛있는데 이거 치즈 이게 뭐예요? 카치오 카멜로라고 내가 다니는 햄 치즈 가게가 있어. 알려줄게. 그럼 노래 제목 같다. 카치오 까발로? 나나나나나나 그 노래 있잖아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약간 그런 노래 제목 같잖아요. 야, 넌 노래도 되게 특이하다. 너 가수였지? 야, 너 가수 댄스 후배잖아. 가수 출신이에요. 선배님, 저 골든 디스크 받았어요, 선배님. 나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어. 어떻게 선배님 그래 아티스트신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네가 차근차근 해 나가고 심지어는 요즘은 너 시간 안 되면 제작 발표를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게 이제 그치? 아니에요. 그게 소문이고 잘못된 소문인데 제가 정정을 안 할 뿐이에요. 그냥 뭐 굳이 정정할 필요가 있나요? 예. 너 얼마 전에 뭐 했니? 요즘 최근에 한 게 승부니? 승부가 가장 최근이었고 폭삭 소가수다 했고 로비 했고. 정말 당황했던 질문이 있었어? 질문이나 대답? 왜냐면 너는 어떤 질문이나 대답을 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잘려서 어떤 제목으로 나가게 제목으로 될지. 나갈 예. 수 있는 사실을 조금 알잖아. 근데 그런 건 있죠. 이게 생방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생방이지, 생방이에요. 완전 예. 생방이지. 말 한마디 삐끗하면 네. 그대로 다 기사가 근데 나가고. 아시겠지만 생방에선 어떤 일이든 다 있을 수 있고 저도 옛날에 라디오 할 때 박경림이다 그럼 네가 박경림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 생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네, 그럼 얘가 막 이래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생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신인 배우들은 너무 떨리잖아요. 그치. 뭔가 얼마 전에 MBC 수사반장 그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신인 배우분께서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번에 뭐 이재훈 씨와 함께 하는 소감 어때요? 그러면 너무 정말 너무 떨렸어요. 너무 막 진짜 너무 두근거렸어요. 그랬는데 너무 떨떠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헛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캐스팅 됐을 때 똘똘했었고요. 얼떨떨이겠죠. 얼떨떨. 설나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닌데. 영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지금 너무 긴장되고 딴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식석상이 맞아, 처음이고, 맞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그럴 수 있지. 제가 그걸 데려, 이 떨떠름 할 수 있죠. 떨떠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진짜 떨떠름이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넘어가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경력이 있어도 쉽지 않고 우리는 이제 너무 이상한 대답이 잘못 나가면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가 분위기가 그러니까 막 화기애애하지 않아. 왜냐면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일을 하는 예. 다들 컴퓨터에서 이거 소리밖에 안 들릴 때도 있어. 근데 신이는 떨리지. 그럼요. 너무 떨리죠. 너무 떨리지. 네. 너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겠네. 그 대화나 그 이야기들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하고 뭐 자료 조사하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촬영할 때 현장에서는 제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치. 현장에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게스트분들과 함께 토크쇼를 하는 느낌으로 해요.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얘기 없니? 그런 거 돌발 없어요. 상황 나온 거 오빠는 없어?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오빠 진행할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박차고 나간 거야? 근데 그게 네가 있으면 편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너를 찾고 그다음에 그런 팬미팅도 나가고 팬미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불핑 딱 나왔는데 자 10분 해주세요 라고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거야. 역시 박수홍 팬클럽 회장 출신은 다르다. 새벽부터 오셔서 지금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다시 한 돌아가서 10분 정도 팬 서비스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몇 시부터 온 것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10분이 너무너무 팬들한테 회자가 많이 됐잖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그날은 항상 무대에 섰던 분들이지 이런 레드카펫이나 맞아, 핑크카펫에 맞아. 익숙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멤버들은 저기에서 사진 찍어야 되고 해야 되고 찍어야 되고 올라가서 토크해야 되고 이제 그걸 전달받고 이건 어느 속도로 해야 되는지는 사실 모르니까 이렇게 와서 빨리 이거를 맞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빨리 오신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조금 더 해도 왜냐면 끝나는 시간은 제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우리 내 멤버가 너무 귀엽게 와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뭘 해야 돼요 라는 눈빛이었어요. 예. 사실 거기에 오는 것도 그 전 스케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정신없을 뭐 테니까. 말로는 안 했지만 눈빛이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된다고 이제 다시 이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면서 막 팬들 곁으로 가고 블링크한테 가고 블링크들도 너무 좋아하고 두 번째 요리를 난 준비할게. 요리가 또 있어요 오빠. 이거면 충분해요. 3개. 요 김 어떠니? 너무 맛있는데 오빠? 소문난 현백김인데 여기도 올려야 되겠다. 이것도 올려서 먹어야겠다. 좋은 김이다. 미친 거 아니야 저 애들. 근데 이거 맛있지? 맛있다. 네가 유독 소리가 난다. 김 먹을 때 제가 그래서 얘가 지금 기분이 좋아. 근데 봄이 와서. 나를 쳐다본 눈빛이 이거에 속으면 그냥 끝장인 거야. 여기 우리 PD고 피디님 우리 PD 두 분이야. 우리 요정 식탁에 아니. 그냥 식구가 다야. 소문 났더라고요. 왜? 이 팀 어떻게 소문났어? 이쪽 관계자분들이나 응. 그리고 팀이 너무 좋다고. 아니야 얼마 전에 대판 싸웠는데 뭔 소리야. 진짜요? 그래서 오빠가 자꾸 아까부터 계속 싸우는 사람 없냐고 계속 물어봤구나. 내가 냉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냉이로 키스를 만들어봤어. 처음에 해봤어. 진짜 오빠. 근데 오빠 그때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내가 오빠가 해줬지? 네, 맛있게 파스타 해줬어요 오빠. 그 조그만 여기 요만했어. 그치? 요 부엌만 했어. 뭐 오빠 진짜 성공했네요. 뒤늦게. 어때? 맛있어요. 그래? 여기에 시금치보다 냉이가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어요. 그래? 시금치는 제가 안 먹어봤지만 시금치 맛을 알잖아요. 냉이가 들어가니까 이 딱 씹었을 때 냉이 향이 그쵸? 대박이에요 이거. 막 팡팡 터지는 느낌이에요. 안성재 셰프님이 드시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잘했네. 진짜 오빠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조사 이런 거 뭐 영화에 대한 조사 자료 보관실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네가 옷 입고 나온 게 너무 회자가 많이 되잖아. 어떤 건 그 영화 기사보다 네 기사가 너무 앞에 떠 있던데? 그게 아니라 앞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 나오니까 그 사진부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나 오늘 스타일리스트가 한 3명 같이 올 줄 알았어. 한 분이 하시고 너무 막 너의 패션으로 기사가 먼저 점령을 하더라고. 이게 진짜 오래 살고 볼리는 게 오빠. 오. 제가 패션이랑 아시잖아요. 제가 패션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왜? 제가 뭐 패션하고는 거리가 있었죠. 아니야, 네가 되게 멋진 얼굴이잖아. 그건 인정. 그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각이 있는 게 사실 멋있는 얼굴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서양에서는 다 기네스 펠트로.
그걸 네가 얘기한 건 좀 이상하지 않냐? 데미모. 오빠 얘기 좀 해주세요. 기네스 펠트로 어? 데미모. 데미모. 아까 정말로야.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야, 씨, 또 말렸네. 아니, 네가 나는 그게 뭐가 멋있었냐면 회자되게 만들어주잖아. 아까 그게 의도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냥 톤만 맞췄어요. 스릴러는 좀 어둡게, 로코나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좀 밝게 입고 그렇게만 하다가 제가 문을 여는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공식석상에서 처음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감사하게도 제가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었으니까 그러면 뭔가 제 의복에서도 제 의상에서도 이 작품이 좀 보일 수 있으면 의복. 너무 옛날 사람. 선생님이야?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근데 왜냐면 이거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스타일리스트가 그렇게 못 해주면 맞지.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일을 2번, 3번 더 그치.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감사하게도 스타일리스트가 그것도 되게 즐거워해. 즐거워하고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떤 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회의하고 포스터도 찾아보고 공개된 티저 영상도 찾아보고 그래서 준비를 자료화면을 좀 보고. 네, 자료화면도 보고. 근데 영화사나 아니면 딴 데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이지. 회자가 되게 많아. 알리는 게 최우선인 자리인 건데. 너 전란에서 입은 도포 같은 건 어디서 가지고 구하는 거니? 그리고 이제 한복집에서 오징어 게임도 너무 유명하고 그런 핑크는 어디서 구하는 거야? 그것도 그 한복집 그러니까 자체 염색을 하니? 저녁 제가 이제 이염까지 제가 해야 거기까지 가는 거야? 박음질하고 제가 이 정도는 해야지 MC야! 막 이러면서. 스타일리스트가 한복집이란 한복집은 다 알아보고 뭐 하고 그리고 저기까지 해줘요. 뭐 대학생 의상학과 있잖아요. 의상학과 학생들의 졸업 작품. 그게 뭐였어? 그것도 이제 봐요. 그래갖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거는 이제 졸업작을 제가 입은 거예요. 어느 의상학과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 발표회를 진행하러 가면 제가 들어가는 동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홍보팀 제 옷부터 봐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겠지만 이제 본인 자연스럽게 저를 이렇게 분명히 인사는 저랑 하는데 의상을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으로 넘어와. 박수홍의 팬클럽에서 시작된 방송의 이야기가 아까 뭐 조금 얘기했지만 뭐 그건 내가 처음 봤어. 엑스맨 나오고 이런 거. 나는 왜냐 엑스맨 세대가 아니야. 엑스맨이 워낙에 그때 인기가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 30대 그리고 제가 그 동거동락 할 때 유노스도 같이 하고 제가 그때 바코트 프로젝트도 앨범도 그러니까 그때가 그게 몇 년도야? 2000년, 2001년, 2002년 그걸로 연예대상까지 간 거잖아. 그쵸. 그래가 2002년도에 연예대상을 받았죠. 네. 정말 불같이 한 3년을 네. 그렇게 딱 왔어. 연예대상 딱 되고.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 MC 중에 너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 너 지금 약간 긍정으로. 아이, 그렇지. 아, 정말. 근데 그 능력에 대해서 아무도 경림을 알고 있으면 그다음에 방송국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면 너무 알 거야. 제가 근데 진짜 운이 좋았어요. 시대를 제가 요즘도 가끔 생각해요. 내가 지금 데뷔했으면 진짜. 내가 너의 재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가 반짝반짝 빛이 났어. 진짜 오빠. 그럼 지금도 빛이 나고. 아이고. 근데 그 능력들이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너는 일단 기본적으로 휴머니스트야. 그러니까 절대 그 어렸을 때도 치기 어린 마음에 나 좀 더 웃기고 싶어. 그래서 누군가를 좀 선을 넘고 싶어. 넌 그거 선을 한 번도 안 넘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그게 넌 너무 중요하잖아. 제가 선 넘을 때 오빠가 없었어가지고. 참 좋은 시절에 잘 갔다 오셨어요, 오빠. 제가 막 넘나들 때, 막 넘나들었는데, 오빠가 그때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억만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 많이 그런 배우고. 소녀였던 거야. 네. 그러니까 늘 절대 남한테 상처 안 주고 특히 어른한테 너무 잘해서 어린 동생들 나왔을 때는 어땠나? 잘 모르겠어. 어땠어? 어린 동생들이랑은 또 어땠어?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보면 그때는 사실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린 동생이 거의 없었고. 연예대상을 네가 23살 때 받은 거지. 그쵸. 최연소. 만 22이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릴 때였고.
그냥 저는 그때 이제 막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네. 그냥 프로그램의 기둥이었던 거야. 프로그램이 그때 이제 많이 했었죠. 네가 하고 재석이 밑에 있었던 거잖아. 재석 오빠가 에이 이렇게 몰아간다고? 재석 오빠가 MC로서는 정말 재석 오빠가 메인 MC였고 저는 그 옆에서 이제 그 팀원이었는데 시트콤도 같이 하고 같은 방송사에서 저는 이것도 하고 애정만세도 하면서 그 저기가 컸어요. 뉴논스톱이. 뭔가 이제 그러니까 시너지가 그러면서 그때 앨범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각 분야에서 이거 막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예,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딱 개그맨도 아니야. 연기자도 아니야. 그런데 4가지, 5가지를 다 그 스케줄이 가능했던 것은? 그러니까 한 거의 3년은 2-3시간 이상을 자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당시에. 드라마, 그 시트콤 촬영을 일주일에 3-4일을 하는데 5시부터 촬영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새벽에.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라디오를 또 하고 그러니까 라디오가 또 밤에 끝난단 말이에요. FM 인기가요가 12시에 끝나요. 근데 라디오도 했었어? 네, 라디오도 했죠. 라디오, 시트콤, MC. 예, 노래 다 했죠.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MC가 꿈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앞만 보고 왔는데 이런 기회가 생기니까 그때는 뭐 섭외가 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내가 좀 덜 자면 되니까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꽃이 피었다는 느낌이 왜냐면 고생을 또 꽤 한 거니까 뭐 우리는 어렸으니까니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꽤 한 시간이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나름 그러고 나서 막 그런 것들을 다 쌓아서 연애전에 딱 끝났을 때 어땠었던 것 같아? 그때는 좀 뭔가 허했던 게 이게 이제 좀 더 내가 계획을 잡고 나중엔 나도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더 시간을 갖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대상을 딱 받아버리니까 나 이제 어떡하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고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한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버리니까 나는 이게 이 상이 만약에 끝이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잘하면 당연히 그냥 유진 거고 아니면은 떨어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죠. 2시간 자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 그럼 제대로 잔 것도 아니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이제 유학 준비를 2003년도 2월에 떠나기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상을 받은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미 모든 걸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면 딴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 시기에 내가 유학을 결정한 일이 염증을 느끼고 막 이랬던 건 아니었던 아니요. 거예요? 저는 그 전부터 이미 이거 대학 졸업하면 무조건 유학 간다 해갖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럼 그때 박경림에게 유학의 의미는 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7막 7장이라는 책을 읽고 7막 7장이 누구 책이지? 홍정욱 님의 하바드. 책이었는데 예, 그걸 보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게 인상적이었어?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온통 꿈이었어요. 제 모든 머리에 거의 100% 지분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나 그 생각밖에 없었던 텐데 그때 중1 때 이걸 딱 읽고 미국 가야겠다. 제가 좀 극단적이에요. 왜냐면 이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크니까 가정 형편은 그때 이제 여의치 않았고 그러니까 미국 가서 내 꿈을 이뤄야겠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대사관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뭘 찍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대사관이 뭐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주일을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더라고요. 밖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나오시길래 혹시 여기 대사관에 계시는 분이냐고 있대요. 저 미국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못 보내줄 환경인 걸 제가 아니까 괜히 죄송스럽고 보내달라 했더니 미국에 누가 있냐? 가족이 있냐? 가족은 구파발에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랬더니
이러면 친인척이니 다 굽혀봐요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뭐 거기 홈스테이를 가던 뭐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안 돼 보였는지 그 옆에서 우유도 사서 저 하나 주셨어요. 그 대사관 직원분이. 이제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와서 안 되겠다 난 가야겠다 싶어서 아빠한테 편지를 써서 저 제발 보내주면 제가 나중에 아빠 꼭 비행기 태워드리겠다. 내가 성공해서 아빠 엄마 호강시켜드리겠다. 아빠 구두 속에 넣어놨어요. 발피라고 이렇게. 근데 아빠가 제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책상 위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딱 봤는데 여는 순간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빠가 이게 너무 편지를 쓰다가 우셨나 봐요. 이게 우글쭈글해져 있는 거예요. 편지지가 우글쭈글해 있는데 아이고 오빠 이게 우글쭈글했는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너무 미안하다. 지금 아빠가 너무 네 꿈을 응원하지만 우리 지금 형편이 못 보내주는 상황이니 대학 가면 그때 달러 빚이라도 져서 너 꼭 보내줄게. 약속하마. 이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속상했던 게 사실 저는 이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내 욕심에 이걸 또 썼고 그리고 이걸 쓰면서 아빠를 또 한 번 자괴감을 느끼게 한 제 자신이 너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대학 졸업할 때 내가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간다. 그건 이제 저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너무 운이 좋게 방송이 막 하게 되고 막 대상도 받고 그거는 진짜 하나의 운인 거고 이건 제가 따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서 떠났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 미쳤냐. 이렇게 너 갔다 오면 끝이다. 너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가냐. 근데 그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와의 약속이어서. 그리고 다녀와서 진짜 혹자는 아유 예전만 못하다 뭐 진짜 박경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잘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게 오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와 내가 여기에 계속 있었더라면 난 진짜 내가 뭔가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너 최고다 너 잘한다 그러니까 저도 안 그러려고 해도 이게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제 미국을 갔는데 아무도 절 몰라요.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를 못하니까 진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인 거예요. 저는 와 그래 내가 진짜 점도 아닌 게 획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때 시대에 네가 그랬다며 그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지금 나를 채워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고. 아 맞아요. 네. 왜냐면 늘 끝은 있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려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채워야 되는 일들을 되게 급선무를 생각했던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 제가 잘 채워져 있어야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건 내려오고 있는 중이건 안 다치고 네, 다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다치지 않게 해주겠더라고요. 네, 내가 단단해야. 네. 근데 나는 지금 너무 감동받은 게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이제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를 훨씬 넘은 나이가 됐잖아. 근데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근데 그 아빠의 마음을 헤아린 중1 소녀가 이 두 마음이 너무 예뻐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야. 진짜요? 근데 정말 가서 느끼고 온 게 네가 준비했던 마음이었어? 어땠어?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이제 랭귀지 하는 동양인 학생이었는데 거기 NYU 다니는 학생들 거기 아니면 계절학기로 온 학생들 미국인 3명이랑 같이 기숙사에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결국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를 또 다시 부딪히면서 또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면 통하고 단어나 뭐 영어가 부족하니까 깊이 있는 대화는 못해도 마음으로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거기서 진짜 잡채 한번 해주고 고기 한번 구워주면서 애들 쌈 싸먹는 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때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동사 하나로 다 대화를 맞아, 해. 다 대화. 망제? 망제. 망제. 우리도 야미. 야미.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로 다 소통되는 맞아. 그 세상을 본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 난 생각합니다. 너도 같은 걸 본 거고. 맞아요. 애들이랑 그렇게 친해지면서 제가 그래 결국은 내가 편견이 있었던 거지. 네.
똑같구나. 그 해외 이제 내한 스타분들이 오시잖아요. 배우분들이 오시면 그냥 되게 마음이 그냥 한국 배우, 외국 배우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구를 편견을 갖고 보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나의 고정관념이다. 이런 걸 외국 생활하면서 저는 뭐 길진 않았지만 많이 느끼고, 그리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것도 다시 느끼고. 대신에 그런 재밌는 건 있었죠. 내가 아무도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너 한국에서 뭐 했어? 미스 코리아.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걔네 진짜 믿었을까? 믿지. 모르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죠. 네가 단단해지면서 그러면서 남편도 만났어. 그쵸. 돌아와서 송 아저씨가 메인 작가님과 우리가 이 프로 함께 하면서 좋은 사람 한번 만나보자. 전 아저씨가 하는 프로면 무조건이죠. 했는데 그 둘 빼고 다 만났어, 출연자랑. 그러니까 결국 그 지네들 좋으라고 만든 거였구나.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심 없이 했던. 야, 무슨 사심이야. 완전 사심으로 똘똘 뭉쳤네. 그렇지 않아요, 오빠. 오해예요. 이름 뭐야? 오빠, 오해예요. 야, 다 사심들은 다 채웠네.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랑 그래서 결혼을 했어. 네. 어떤 면이 제일 좋았어?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라고 느꼈던 게 뭐였어? 되게 사소한 거였는데요. 만난 지 얼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난 것도 되게 특이하게 만났어요. 그 얘기 다 하면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정말 가보자! 다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제 얘기. 저한테 유일하게 유학 갔다 와서야? 그쵸, 유일하게 명함을 주신 분이에요. 누가? 저희 남편이. 당시 딴 사람들은 안 줬어? 딴 사람들은 그냥 이제 MC니까. MC니까. 인사하고 이제 뭐 그랬는데.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날 뒤풀이 하는 거를 찍는데. 찍어야 되는데. 근데 수홍 아저씨가 술을 드시고 저는 술을 못하니까 아저씨가 가는 거였는데, 그날 끝나고 뭐 일정이 있으시다고 먼저 급하게 가셔야 돼. 그래갖고 제가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앉아서 있는데 저한테 이제 명함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명함이 그 전주가 나온 거예요, 새로. 그래서 그날 다 준 거예요. 근데 나는 되게 의미 부여했죠. 하여튼 그랬는데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명함을 주고 갖고 내가 저는 명함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제 생각은 여기서 내가 저는 뭐 명함 없어요. 그러면 너무 나는 받고 내가 연예인인 척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 거야. 제가 어떻게 제 번호 필요하시진 않겠지만 드려요. 그랬더니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갖고 이제 번호를 준 거예요. 주고 봐. 그러고 나서 이제 뒤풀이 좀 하다가 저는 먼저 빠지고. 근데 그게 완전 예의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호감도 있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찌리리 뭐 이랬던 거 아니야? 전혀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바로 보내서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고 뭐 이렇게 왔는데, 제가 답장해야지 그러고 나서 제가 깜빡하고 답장을 안 한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되려니까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여기 주머니에 딱 놓고 손을 씻는데 이게 푹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AS센터 갔더니 이거 일단은 살렸는데 백업 시켜두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뭐 지울 거 지우고 있는데 딱 100개만 저장됐는데 99번 제가 마지막 문자가 그때 보낸 그 문자인 거예요. 잘 들어. 근데 제가 답장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딱 보니까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내가 박경림입니다. 제가 너무 일찍 답드리죠. 그때 저기 짝꿍 되신 분하고는 잘 만나고 계신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저는 그때 짝이 안 됐고요. 정말 답을 빨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온 거예요. 유머 감각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 뵈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갖고 내가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인사치라고 끝났는데, 제가 그 다음에 낭독회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저한테 부탁하셔서 제가 그걸 강원도에 그걸 하려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려고 그러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전화 와서 우천시 취소가 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탈라 그러는데, 그래갖고 다시 돌아서 나오는데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저 오늘 서울 가는데 혹시 시간 되시나? 요거다. 그리고 제가 저 지금 오늘 시간 돼요. 몇 시쯤 오세요? 그래갖고 그냥 만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만난 날 저희가 그때 이제 엄마, 아빠, 큰언니네 뭐 형부, 조카 저 같이 살았어요. 미국 갔다 와서 같이 살았는데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언니가 전화 와서 야, 경림 너 어디야? 그러고 뭐 어디에서 지금 밥 먹을라 그래? 그랬더니 야, 정말 미안한데 형부랑 뮤지컬 보기로 했는데 다음 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래서 가야 되는데 조카들을 네가 좀 보라는 거예요.
어떡해요? 조카 둘인데. 그래갖고 정말 초면에 죄송한데 조카들을 좀 데리고 나와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되겠는데 괜찮냐고.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괜찮다. 그래갖고 이제 조카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같이 베니건스 가서 막 먹는데 거기에 그 악어 오빠 알죠? 악어 이빨 누르면은 그 보드 게임 그거를 막 같이 해주니까 애들이 막 이 아저씨 좋다고 막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애들까지 본 거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날 엄마 아빠가 또 마침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무슨 아침 드라마야? 야 이게 너무 짜증나는데? 너무 짜증나죠? 야 하다가 무슨 우연히 이렇게 겹쳐. 그러니까 오빠 이거는 짤라 그래도 짤 수가 없는 스토리. 엄마 아빠가 친구네 집 가서 주무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볼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다음날 이제 강화도인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정말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죄송한데 뭐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가요 가 차 먹어요. 막 이제 조카들이 내가 시킨 것처럼. 대박이다. 무슨 아침 드라마야 계속.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갔어. 그래갖고 이제 과일이랑 해갖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띡띡띡띡띡 무서워. 뭐 아빠가 들어온 거야. 아빠가 들어온 거야. 처음 만났는데 진짜. 그래갖고 아니 아빠 그리고 뒤에 엄마가 따라 거기 남자가 있고. 아빠 저기 강화도에서 주무신다 그래. 아유 그냥 비가 오고 뭐 그러고 그냥 왔대. 그 남자가 있는 거야. 자넨 누군가. 만난 날 그렇게 된 거야 진짜. 무슨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네 저기 친구입니다 뭐 이랬는데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온 적이 없으니까 아빠가 저희 아빠 또 직구거든요. 우리 경림이가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된 거야. 보자마자 그러면 거기서 오늘 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참 인간적이고 뭐 갑자기 막 얘기를 해. 그래갖고 얘 하루에 모든 통과 시험을 다 거쳤네. 그날 끝났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무슨 이제 무전이나 이런 걸로 스탠바이 시키고 자 지금 들어오세요. 자 장인어른 스탠바이, 엄마 스탠바이, 아빠 스탠바이, 조카 큐. 처형이랑 우리 언니랑 형부도 분명히 뮤지컬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통화를 하는데 이때 내가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했어요? 그랬더니 저 가족들이랑 밥 먹고 배도 꺼트릴 겸 다 같이 마트 가서 한 바퀴 돌고 뭐 과일 사서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그 말에 그냥 온 가족이 마트 가서 한 바퀴 돌고 왔다는 말에 내가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그거였어요. 때문에 마트네. 지금 얘기가 마트. 근데 결혼해서 이제 살고 보니까 마트를 진짜 좋아해요. 저희 남편은 마트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구경 가는 거? 네, 구경 가고. 오빠, 그거 뭐예요? 톱밥. 오늘 오빠가 제대로 김, 냉이, 톳 다 저 이에 끼는 걸로. 맞아. 너 요즘 내가 들은 거는 뮤지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네, 맞아요. 새로운 직업이니? 새로운 직업은 아니고 새로운 도전. 네. 네가 요번에 했던 게 뭐였던 거야? 제가 이제 쇼뮤지컬 드림아이라고 한국 창작 뮤지컬이에요. 그 드라마에 뮤지컬 버전. 네, 그 드라마에 나왔던 고등학생들의 10년 뒤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시작이 이것만은 아니었던 거지. 헤어스프레이도 있었고 네가 뮤지컬에 대한 약간 맞아요. 그 꿈이 있었던 뮤지컬 거지. 좋아하고 그 미국에 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뮤지컬 좋아하니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거기 뮤지컬을 정말 많이 봤고 그리고 뮤지컬 보면 막 가슴이 뛴다 그래야 될까요? 네가 너의 역할이 어떤 일까지 해주는 거야? 저는 일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그리고 이번에 캐스트, 그러니까 역할 하나를 맡아요. 교장 선생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우로는 교장 역할이고 배우들은 배우 선정서부터 그쵸, 이런 걸 다 다요.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캐스팅, 대본 요렇게 수정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회의 같이 하고 그리고 OST 기획해서 OST 가창자분들한테 연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맥상통하지 않아? 이 얘의 꿈이 지금 네가 하려는 일, 네가 유학 갔던 일, 이 모든 일이 다 일맥상통해. 그러니까 제작과 관련된 일들이야. 그쵸. 거기에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같이 하는 일.
진짜 그 꿈 하나 믿고 저는 제 꿈은 제가 안 잡아주면 언제든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꿈이라고 생각해서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응원해줬던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오빠도 응원해주셨고 정말 문세 오빠, 수홍 아저씨, 국진 아저씨, 장훈 오빠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 덕에 제가 온 것처럼 지금은 제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원하고 그게 사실은 저의 꿈이기도 해서 너무 재밌어요. 가장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야. 그 과정이 너무 소중하고 이 꿈꾸는 사람들이랑 또 같이 맞아, 맞아. 있으니까 그거 행복한 일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리리즈 됐어? 아니야 4월 5일 날 첫 4월 공개 5일? 오빠. 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너 이것 때문에 나온 거네. 오빠 초대했잖아요. 야 너무 아다리가 딱 아다리가 뭐니? 이럴 때 제가 제작보고 할 때 이런 거 제가 정리하는 타이밍이 시기가 좋았다. 예. 선생님 잘하시네요 아유. 역시. 사실 너무 잘 됐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그 과정들을 즐기는 일들에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꿈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지만 사실 꿈을 꿀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네, 막 그게 과정인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날개짓 탈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는 작품이어서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넌 교장 선생님 연기야? 네, 교장 선생님인데 음모, 계략 뭐 그런 너는 또 연기는 또 일가견이 있지. 왜냐면 네가 인성이 가리킨 거 너무 유명하잖아. 에이. 맞지? 연기 선생님 누구였어? 근데 그게 너무 희한하게 제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인성이가 그냥 잘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잘 되니까 인성이가 잘 되니까 그냥 내가 잘 한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러브라인도 원래 조인성 씨랑 같이가 원래 아니었다며. 아니었어요. 조인성 저는 양동근 이민호 오빠 좋아하고 양동근이었는데 그 제작진이 생각할 때 조인성이 박경림을 좋아하는 컨셉이면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예요. 이 시트콤이니까 웃겨야 되잖아요. 너 좋다고 쫓아다니는 컨셉이면 어떻게 했냐고 내가 너무 좋다. 안 할 이유가 제가 왜 안 해요? 당장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갑자기 인성이가 저한테 첫눈을 반하고 막 내가 막 하루에 알바 8개 하고 자판 끌고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열심히 사는 저한테 빠지는. 연기를 가르쳤다는 건 어떤 부분이었어? 가르쳤다기보다요 오빠 핑클의 나우 뮤직비디오만 찍었고 연기는 처음 하는 거니까 저랑 파트너가 아니면 몰라도 파트너가 됐으니까 연습을 하자 같이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그래갖고 만나서 리딩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또 너무 잘 됐잖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맞아요. 지금도 만나면 그때가 너무 즐거웠다. 그때 저희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성이와의 이야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오빠. 그다음에 그냥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 놀이처럼 그런 일들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돼볼게요. 되려고 해볼게요. 네. 그러고 나서 한 60대쯤 만나자. 오빠 60대요? 이제 곧이야. 곧이죠. 네. 옛날에 뭐 임금님들 먹었다는 그 옥돔을 맞아. 야 먹어봐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 먼저 먹어봐봐. 네. 어때? 아직 안 먹었는데. 네. 알잖아. 시트콤이에요? 시트콤이 원래 그러잖아요. 방문 열고 나갔다가 바로 들어. 갔다 왔어. 어때? 맛있어 오빠. 되게 쫄깃해요. 아 그래? 네. 촉촉은 해? 촉촉해요. 야 꿈. 꿈이요? 저는 일단 먹어. 네. 먹으면서 어떻게 얘기하지? 꿈. 여고생의 모습을 봤다. 하다가도 깨겠다. 또 있을까 싶지만. 아니 근데 오빠 진짜 제 꿈은요. 좋은 진행자가 되는 게 꿈이고요. 오늘 좀 모자랐지 미안하다.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편했어요.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나는 이 얘기 정말 믿는다. 편해야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너는 진행자가 꿈이야. 좋은 진행자가 되는 게 좋은 꿈이고 진행자가 뭐야?
좋은 진행자는 상대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게 해주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게 부족해요, 진짜로. 그리고 제 꿈은 요즘 들어서는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드림 헬퍼, 뭐 드림 메이커는 못 되더라도 꿈을 응원하고 돕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잘 모를 수도 있어. 우리가 그건 인연이 또 우연과 인연이 같이 돼야 되는데 네가 그런 걸 해왔네. 그 마음이. 너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오프라 윈프리에 가까운 사람이었어. 5%. 어머 깜짝이야 5%. 진짜 유머러스하다. 좋다. 그래서 이제 오늘 너무 고맙고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저야말로 오빠. 그러니까 배우는 게 정말 많고 위로받았던 한해인 것 같아. 오빠. 한 4, 5년 전에 만나서 내가 우리의 이렇게 생존에 너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한 5년, 10년에도 또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그렇게 행복하자. 그래 오빠. 그 사이사이 혹시 뵐 일이 있더라도 피해 다닐게요. 그때 더 행복하려면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그다음에 요정식탁 한번 나가자. 우리 보고 제작 발표회 뭐 이런 거 한번 하자. 좋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럼 천만에 가는 거고. 그럼 1000만에 찍어야죠. 퇴근길을 찍는 거야. 너 뮤지컬 하면서 퇴근길을 몰라? 저 아직 오빠 옛날에 저 할 때만 해도 퇴근길 없었어요. 그치. 우리는 그런 거 없지. 끝나자마자 쫙 우린 엽서였지. 보러 오시는 분들 4월 5일부터 6월 1일까지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하는데. 야 크게 한다. 네, 그게요. 한 달 하니? 2달. 메인 그 배우가 누구야? 그 세븐, 갓세븐의 영재 씨. 저희는 세븐, 갓세븐이 다 나온. 그리고 김동준 씨, 개그가 이제 동준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스트라 진진 씨 나오시고요. 그리고 오영 선생님의 이지은 씨, 그리고 김다현 씨, 정동아 씨가 함께하고, 그리고 백희 역할에 우리 원더걸스의 선예 씨가 FX 훈다 씨가 함께하고, 부통의 강승식 씨, 그리고 임세준 씨, 네, 그리고 장동호 씨 필드, 네 나오고요.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랑 배선 씨. 이거 약간 직업병 아니야? 나오고 계시고. 맞아, 지금 나오고 계시고요. 곧 만날 예정입니다. 야 네. 정말 싸운 사람 없어? 없어요, 오빠. 한 번만 얘기해줘. 아니 진짜 없어. 오늘 저랑 한번 싸워요. 이걸로 한번 싸웁시다. 경님아 가. 네, 오빠. 안녕. 경님 안녕.